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여당이 자멸하고 있습니다. 조국을 비판했었고 또 공수처법에 반대해서 기권했던 금태섭을 제거하기 위해서 강서갑에 김남국이라는 자객을 쓴다고 하는데요. 아니, 야당과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게 우리 생각일 것 같은데 저자들은 생각이 다른가 봅니다. 그냥 친문 세력의 독재가 목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인지 김정기TV 김정기 박사님이 알려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문재인이 욕심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독재라는 것이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조금 엔티 문재인 세력들을 이번 기회에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민주정당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본인한테 반대되는 의견도 기꺼이 수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뭐 검찰 개혁에 반대 목소리 내고 공수처 설치하는 그 국회 본회의 의결에서도 기권을 했던 사람이 금태섭이잖아요. 네. 말하자면 캐심제에 걸린 거고 결국 무리를 해서 속아내면 결국 자중질환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김남국을 금태섭을 제치고 공천을 했을 때 우리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쉽게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통합당이 차라리 금태섭을 상고 처리해서 우리 당으로 영입하면 어떻습니까?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의제이죠. 그렇긴 한데 올까요? 설득을 해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이 금태섭 대 김남국 대전이 강서갑에서 한번 일어나는 거 보면은 되게 흥미로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사실 지금 알려지는 바로는 네. 어제 긴급 간담회를 열어서 네. 금태섭에게 사과 요구를 하기로 했다. 이런 말도 돌고 있거든요. 민주당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요, 그 이야기까지 나온 게 전선을 금태섭한테 불리하게 몰고 가고 김남국에게 유리하게 몰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부터 이제 이해찬 당대표를 비롯해서 민주연구원 양정철 또 공천정국의 실세인 사무총장 윤호중 3인이 만나가지고 결국 금태섭이 날리고 김남국 살리자 이미 이야기가 다 된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미 답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가는 형국이죠. 뭐. 그러니까 이낙연이 오늘 중으로 말끔히 정리된다라고 얘기한 게 금태섭을 날린다라는 말인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정리해야죠.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금태섭이 사실은 민주당 국회의원이면서도 되게 그 합리적이고 종편 같은 데서도 나와가지고 말하는 거 보면 되게 논리적이고 괜찮은 정치인이에요. 예. 근데 오로지 문재인이 반대하고 검찰개혁에 반대하고 기권표 던졌다는 이유로 이번에 속아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는 김남국과 금태섭이 사실은 세대가 좀 달라요. 예. 30대에 50대고. 그렇죠. 또 하나는 김남국은 로스쿨 출신 이 변호사고 금태섭은 사법연수원 출신 검사 출신 변호사고 예. 소위 말해서 같은 법조인이라도 격이 같은 건 아니에요. 로스쿨을 나와가지고 판검사를 하거나 대형 로펌 가는 사람들이 상위 한 30% 네.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김남국처럼 여기저기 다 못 끼는 사람들이 이제 중하위권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금태섭은 법조인 중에서도 검사 중에서도 엘리트 코스만 밟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은 법조로 봐도 하늘과 땅이고 연령으로 봐도 50대 30대고 사회적 무게 비중으로 봐도 너무 차이가 나는. 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김남국이 여기까지 왔을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김남국이 나름대로 그래도 뭐 전남대 로스쿨인가 나왔잖아요. 예. 원래 광주 출신이에요. 예, 광주 출신 맞습니다. 광주 출신의 전남대 로스쿨 출신인데 아마 든든한 후원 세력이 있겠죠? 예. 지역적으로 봐서. 그런데 왜 전남대 로스쿨 출신이 금태섭하고 맞짱 뜨는 형국까지 갔느냐? 사실은 그 잔머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마케팅을 잘한 거죠. 왜냐하면 본인의 능력으로는 뭐 맞짱 뜨는 이 정도까지 체급을 키우기 어려운데 예. 틈새 시장을 본 것 같아요. 그게 지난번에
조국 정국이었습니다. 예. 조국 대전 당시에 소위 말해서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최일선에서 외쳤던 인물이 김남국이죠. 예. 서초동 집회의 단골 손님이었고 네. 온몸으로 외쳐댔잖아요.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도 오로지 조국만을 변호했잖아요. 네. 그랬던 김남국입니다. 그리고 일종의 그 최정점이라고 할까요? 그게 뭔가 하면은 김남국이 조국 백서를 쓰는 저자로 네.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야, 수억을 모았다는 그 그렇죠. 조국 백서. 오로지 조국과 검찰개혁의 선봉장이 됨으로 해서 단기간에 극적인 효과를 내서 마케팅에 성공한 거죠. 근데 이런 얘기도 돌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요?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예. 문준용의 법률 대리인이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좀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우리법 연구회다 하면은 변호사가 한두 명, 민변이다 하면은 변호사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 또 이 성진고를 가려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아니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이 조국 대전이라고 하는 거대 시장이 열렸을 때 정말 김남국은 잃어버릴 게 없잖아요. 가진 게 그렇죠. 없으니까. 예. 온몸으로 했으니까 문재인이 얼마나 신뢰를 했겠어요. 네. 그런 거죠, 뭐. 아, 그렇다면은 이게 잘못하면은 네. 집토끼를 어쨌든 결집시키려다가 그렇죠. 산토끼를 놓칠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금태섭이라 한다면은 민주당 입장에선 중도 확장성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검태섭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소위 중자 진영 내지는 순수 중도 네. 진영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세력들의 이 본격적인 이탈, 자중질환으로서 이제 분열을 보이는 그런 스타트 포인트가 되겠죠. 야, 분열이 된다. 그렇죠. 사실 지금 김남국 말고도 분열의 조짐을 보이는 데가 다른 곳들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 한 6, 70명 하방이 됐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기 전국 이 지역구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되게 경선을 치릅니다. 근데 지금 구도로 보니까 여러 명의, 예를 들어서 4명 정도가 붙었다 하면은 2명 정도는 자르고 탑2 정도에는 넣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형태로든 임종석이 말하자면 대장이니까 네.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전대협 출신의 6, 70명 이번에 이 출마를 선언한 소위 말해서 임종석 키즈들을 뒤에서 키우면서 후계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탑2로 올라가서 한 명만 제치면 되잖아요. 아, 이렇게 놓고 보면은 뭐 임종석 전대협 라인이라고 하지만은 문재인의 충성을 한 세력이잖아요. 그렇죠. 같이 가는 거죠. 아. 최대 계보가 하나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종석 계보라는 게 새로이 생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와, 이거 정말 끔찍한 일인데. 문재인 입장에서도 이 대통령 은퇴하고 나서도 자기 수족이 돼가지고 비서실장을 했잖아요, 실세로서. 설마 칼 들이대겠습니까? 최대 계보를 거느린 수장으로서. 근데 그쪽에서는 제가 듣기로 네. 임종석이 대장이란 말도 있지 않아요? 임종석이 원래부터 상황이고 중국 공산당으로 치면은 당석이었죠. 네. 당석이었는데 이제 대외적으로 보면은 이제 문재인이 대통령이니까 실제 의사결정 주체로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은 임일파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국에는 조국이라는 프레임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됐지 않습니까? 김남국이라든지. 바로 그겁니다. 진짜 이 핵심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김남국을 끌어올린 것, 이게 조국 대전을 다시 재점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결국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면은 조국 대전이 다시 재점화가 되면서 또 하나의 죽어있던 프레임이 만들어지면서 우리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거죠. 예. 선거 프레임으로 봐서는 김남국이 계속해서 사고 치주기를 바라고 김남국을 전략공천하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수뇌부, 청와대의 문재인, 결국은 화를 당하게 될 겁니다. 예, 아유, 그렇게 되기를 좀 바라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의 미래, 총선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요, 총선에 승리하는 것보다 자기들의 세력을 온전시키는 것, 그리고 조국을 수호하고 추미애를 수호하고 나아가서 문재인을 수호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한 폐렴 때문에 대한민국 그야말로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당내 권력 싸움에만 몰두하는 세력, 국민이 가만둬서는 안 되겠죠. 그때까지 모두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기 TV도 많은 시청 바라고요. 신의 한 수는 구독 버튼을 좀 이번 주말에는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120만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